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60대에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기 위해 60대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식습관이 핵심이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몸뿐만 아니라 뇌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60대부터 실천해야 할 6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실천하면 10년 뒤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놓치면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방치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를 막으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력 유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우유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 멸치, 치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하루 3끼 중 1끼라도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항산화 식품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염증 수치가 증가하고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녹차, 강황, 브로콜리,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품을 자주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E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좋습니다. 귤, 오렌지, 당근 같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항산화 식품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시나요? 하루 한 번이라도 녹차를 마시거나 항산화 식품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다음으로 나쁜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뇌졸중,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찌개, 절임 음식,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을 중심으로 한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이 필요할 때는 천연 조미료나 허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다음으로 꾸준한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 소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70대 이후 매년 근육의 1%에서 3%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움직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체가 약하면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팔 근육을 강화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관절이 튼튼해지고 허리 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량과 신체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근력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근력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아령 운동, 벽을 이용한 푸시업, 밴드를 활용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건강을 지키는데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폐 기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심장 질환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계단 오르기 등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폐 기능이 개선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걷고 계신가요? 특히 야외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자연 속에서 힐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력이 증가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일이 줄어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이상 걷기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심장 건강이 좋아야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30% 이상이 균형 감각 저하로 발생합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 있기, 밸런스 보드를 이용한 운동, 요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가는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신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감각을 자주 훈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드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균형 감각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좋아야 걷기나 근력 운동을 할 때도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 정도라도 몸을 늘리고 균형을 잡는 훈련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할 때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함께 관리하면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퍼즐 맞추기, 숫자, 게임, 퀴즈 풀기 같은 활동도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뇌를 꾸준히 자극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생활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뇌가 휴식을 취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숙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또한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으면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과 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수면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교류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뇌 활동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강좌 등 자신이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 건강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전체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 심장병, 신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혈당을 조절하려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는 현미, 귀리, 견과류, 채소, 콩류 등이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혈압과 혈당을 얼마나 자주 체크하고 계신가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혈압계나 혈당계를 활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혈관이 있어야 100세까지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은 건강에 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지방 섭취는 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지방은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과 나쁜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으로 나뉩니다. 연구에 따르면 좋은 지방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고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이 있습니다. 반면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쁜 지방이 많은 음식으로는 튀긴 음식, 가공육,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등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뇌 건강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지방을 주로 섭취하고 계신가요? 음식을 선택할 때 포화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요리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뿐만 아니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지방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쁜 지방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혈관 건강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흡연과 과음을 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상승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니코틴은 혈액 내 산소 농도를 낮추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금연을 하면 단 1년 만에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금연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흡연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음도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하루 한 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을 적당히 줄이면 간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흡연과 과음을 줄이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혈관 건강을 지키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다음으로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면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감사할 일을 떠올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밝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소식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책을 읽거나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기분이 전환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나무가 많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불안감이 낮았다고 합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기분을 좋게 하고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 30분 정도라도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자연을 가까이 하면 뇌가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록색을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숲속을 걷거나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는 것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및 친구들과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치매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면역력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바쁘더라도 짧은 전화 한 통화나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작은 대화 하나가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취미 활동이 삶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정신 건강이
더 양호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뇌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술, 음악, 댄스, 글쓰기, 가드닝, 요리 같은 활동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사회적 관계를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일상의 즐거움이 늘어나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정적인 생활보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이 건강에도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가까운 복지관, 문화센터, 동호회에서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삶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많을수록 뇌도 젊고 활기차게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젊은 세대와 교류하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세대 간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와 자주 대화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면 새로운 정보를 얻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인터넷, SNS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손쉽게 가족과 연락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 생각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쉽고 빠르게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손주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언제든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젊은 세대와 대화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배움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즐거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6가지 필수 습관 기억하시나요? 이 6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밤마다 피부가 가려워 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피부의 가려움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죠. 하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해결 방법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려움증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원인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 이제 공개합니다. 사실 가려움증의 원인은 피부 자극부터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려움증 때문에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다룰 핵심 내용은 바로 이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통해 가려움증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단기적인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하나씩 소개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밤 가려움증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나요? 밤이 되면 피부가 간지럽고 그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이런 고통이 반복될 때마다 점점 더 지쳐갑니다. 여러분도 가려움증 때문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피부를 진정시키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피부가 가려운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원인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가려움증, 그 불편함의 뿌리를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도 가려움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할 거예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며 함께 가려움증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비법들을 확인해 보세요. 피부가 가려운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외부 자극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세제, 심지어 옷감까지도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탁세제나 향이 강한 바디워시가 피부에 자극을 주기 쉽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피부의 보호막을 약화시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에 맞지 않는 의류도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면 소재보다는 자연 섬유나 부드러운 옷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부를 씻을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예방하려면 온도와 제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품을 바꾸거나 환경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환경 요소가 가려움증의 원인이라면 이를 피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환경을 적절히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로도 피부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은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그 예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피부에도 그 영향이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는 쉽게 자극을 받으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피부가 예민해져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알레르기 반응을 더욱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안감은 피부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신체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피부의 자연적인 회복력이 떨어져 가려움증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간단한 명상이나 요가를 시도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활동이 피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을 하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것,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피부가 가려운 이유가 알레르기 반응이라면 그 원인 물질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우리가 접하는 특정 물질에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음식, 화장품, 세제, 환경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질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데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피부는 붉어지고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이런 반응은 간혹 부풀어 오르거나 발진을 일으키기도 하죠. 알레르기 반응이 지속되면 피부는 점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원인을 파악한 후 그 물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장품 성분이나 음식이 원인이라면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는 것은 피부 가려움증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피하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방법을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가려움증은 주로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하려면 피부를 자극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의 원인 중 하나인 알레르기를 잘 관리하는 방법, 바로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쉽게 자극을 받아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보습하는 것은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보습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면 가려움증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쉽게 가려워지고 그로 인해 긁게 되어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그런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가능한 한 천연 성분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 성분이 적은 보습제를 선택하면 피부에 자극을 덜 주고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조금이라도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면 더 잘 흡수되어 효과적입니다. 목욕 후나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세요. 보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피부는 한층 더 건강해지고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면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피부 보습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겠죠?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바로 목욕 후나 세안 후입니다. 피부가 아직 습기를 머금고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깊숙이 흡수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수분을 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 피부에 물기가 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보습제는 너무 무겁거나 기름진 제품보다는 가벼운 텍스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에도 마찬가지로 물기가 남아있는 피부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면 더욱 촉촉해집니다. 보습제를 바른 후에는 가볍게 손으로 눌러주면 피부가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건조해지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 피부 장벽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강화되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제대로 바르면 피부는 더욱 부드럽고 건강해지며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습제를 바를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피부가 가려울 때 그 원인은 종종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은 피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건조한 실내 공기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켜두면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공 향료가 포함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나 화장품에 인공 향료가 들어있다면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을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세제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세제를 사용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한 환경 조성은 가려움증 예방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피부 자극을 줄이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피부가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잘 관리하면 피부의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가 수분을 빼앗겨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습도가 너무 낮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의 습도를 조절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뜨거운 샤워를 피하고 적당한 온도의 물로 샤워하는 것이 피부에 부담을 줄입니다. 샤워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습도와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성만으로도 피부의 가려움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관리해 보세요. 환경을 관리하면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피부 건강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입는 의류는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가 가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옷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피부에 마찰을 일으키고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다면 자연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 양모, 실크 같은 자연 섬유는
피부에 부드럽고 자극이 적습니다. 또한 너무 꽉 끼는 옷은 피부에 압박을 가해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에 너무 밀착되지 않는 옷을 선택하여 편안하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보온을 위해 두꺼운 옷을 입게 되지만 그 안에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두꺼운 외투나 스웨터는 피부에 맞지 않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가려운 상태라면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선택하여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류가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자연 섬유로 된 의류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피부에 맞는 옷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를 자극하는 의류를 피하면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류 선택을 통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피부 건강은 단순히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상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면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피부를 자극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피부는 더욱 민감해지고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과 몇 분 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막이 약해져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피부가 더 가렵고 예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면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명상이나 요가, 깊은 호흡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부가 민감할 때는 마음의 평화도 함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명상은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만이라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은 마음속의 불안을 덜어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할 때는 눈을 감고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중에는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속의 잡념을 비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명상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부 건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혈압을 낮추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명상은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켜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하여 마음과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체내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운동 후에는 몸이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피부의 자연 치유력을 높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피부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지 피부 건강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는 스트레스 관리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와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생활 습관으로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세요. 가려운 부위를 진정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찬물입니다. 피부가 가려울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찬물로 씻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찬물은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려운 부위에 찬물을 적셔서 가볍게 두드려주면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로 세안하거나 샤워를 하면 피부가 더욱 시원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방법은 특히 여름철에 유용하며 가려움증을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극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로 피부를 너무 자주 씻는 것은 피해야 하며 적당한 온도의 찬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찬물을 뿌리거나 가볍게 닦아주면 즉시 피부가 진정되고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찬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므로 보습이나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을 이용한 방법은 가려움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찬물을 이용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피부가 가려울 때 찬물로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여 가려움증을 즉시 완화시켜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실천으로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다니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피부를 진정시키는 다양한 방법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동안 고통스럽게 밤을 새운 여러분에게 이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더 이상 가려움증에 시달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려움증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피부가 더 이상 자극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보습에 신경 써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려움증 완화 방법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들도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비법들을 함께 나누면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을 잊지 마세요. 함께 건강한 피부로 가려움증에서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피부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